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최근 몇 년간 터키의 국방 산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방 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터키가 서방 세계에 의존하고 있던 터보샤프트 엔진을 개발했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터키의 무스타파 바랑크 산업기술부 장관은 그동안 터키의 수건 사업이었던 헬리콥터형 터보샤프트 엔진의 국산화가 완료돼 양산에 착수할 것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터키는 수요가 높은 6톤급 다용도 자국산 헬기 TU-기호와 공격 헬기 T-129 에이탁에 미국 업체의 터보샤프트 엔진을 적용했지만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위 장비 물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두 기종의 제작이 사실상 중단됐었습니다. 특히 TU-기호는 터키군의 도입이 확정된 뒤 터키의 동맹국들에게도 제한되었고 T-129는 파키스탄으로부터 30대를 수주하고 필리핀도 이 비행기에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시급히 엔진 공급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모처럼 해외에서 수주한 헬기가 모두 취소되는 상황에서 터키가 희망을 건 것은 터보샤프트 엔진의 국산화였습니다. 다행히 터보샤프트 엔진인 CTS-804A를 국산 엔진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가 2017년 시작되면서 개발을 앞당겨 완공을 서두르게 됐지만 터키는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 경험이 없어 설계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던 해외의 예상을 뒤엎고 자국산 터보샤프트 엔진인 TS-1400의 전 개발 공정을 3년 만에 완료하였으며 이 엔진은 바로 양산될 것이라고 바랑크 산업기술부 장관이 발표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다용도 자국산 헬기인 TU-기호의 엔진 통합이나 테스트는 끝난 상태로 지금은 터키의 공격 헬기인 T-129의 통합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은 터키에서 발주했던 30대의 공격 헬기 T-129의 조달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공격 헬기 지텐에 흥미를 보였지만 이번 터키의 엔진 개발 성공으로 중국에게 빼앗길 뻔했던 공격 헬기 판매 사업이 어렵사리 계약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필리핀도 공격 헬기 T-129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 조인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AH-1G와 AH-64E를 제안받았고 미국과 가격을 협상하다가 가격이 너무 비싸 필리핀은 미국산 공격 헬기 도입을 취소하였지만 미국은 포기하지 않고 필리핀의 S-70I의 무장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S-70I의 무장형 헬기 도입 사업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당초에 계약한 터키산 공격 헬기 도입 사업도 간신히 되찾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터키의 바랑크 산업기술부 장관은 터보샤프트 엔진 TS-1400이 터키 엔진 산업의 엔지니어링 팀에 의해 개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TEI는 미국 기업인 GE의 터보팬 엔진과 터보샤프트 엔진 T-700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F-35용으로 설계된 터보팬 엔진인 F-136의 개발에 참여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개발 경험이 없는 자국산 터보샤프트 엔진을 완성한 것입니다. TS-1400 개발 성공의 바랑크 장관은 우리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터키 산업의 개발력이 만만치 않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키는 세계 드론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자국산 드론에 들어가는 엔진도 개발하여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캐나다의 봄바르디어의 엔진 수출 중지로 생산이 멈춰선 자국산 드론인 바이렉탈의 엔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렉탈 TB2를 만든 바이칼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셀추크 바이락탈은 지난달 30일 개발 중인 바이락탈 TB3에 탑재할 국산 엔진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트위터에서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터키는 바이렉탈 TB2의 제조에 필수적인 EOIR 센서나 엔진을 캐나다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 대한 터키 관여를 문제 삼은 캐나다 정부가 수출을 정지해버렸기 때문에 터키의 UAV 제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칼의 최고 기술 책임자 셀추크 바이락탈은 지난달 30일 트위터를 통해 터키의 TEI가 개발한 엔진은 공급 가운데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밝히며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올렸습니다. 바이락탈 최고 기술 책임자의 설명에 따르면 TEI제의 신형 엔진은 프로토타입이 아닌 양산품으로 영상에 올린 테스트도 1개월 전의 영상이라고 알렸습니다. 즉, 터키의 바이렉탈 TB2에 탑재되고 있는 로텍스사의 엔진인 로텍스 911을 입수할 수 없게 되어도 문제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참고로 터키의 바이렉탈 TB2를 개발해 제조하고 있는 바이칼사는 6일 캐나다가 수출을 중단한 EOIR 센서 대신 터키 기업 아셀란이 제작한 CATS 광학 장비를 바이렉탈 TB2에 탑재해 정밀 유도무기 투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타겟 시스템을 탑재한 바이렉탈 TB2에서 투하한 레이저 유도 폭탄 MAML은 무사히 목표에 착탄했다고 바이칼사는 말하고 있어 수출 정지 한 달여 만에 바이렉탈 TB2의 국산 EOIR 센서를 통합해온 민첩성에 역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봄바르디어가 수출을 정지한 바이렉탈 TB2 전용 엔진도 양산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서방 세계의 눈치 볼 필요 없이 터키 맘대로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터키가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을 러시아가 수입한다는 외신 기사도 있어 방산기술 선진국인 러시아도 터키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내셔널워 테크놀로지스 디펜스 시스템스가 개발한 차량 탑재식 안티드론 시스템 칼카는 최대 5km 떨어진 드론을 인식해 기능을 정지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군사 유닛의 이동이나 유전과 석유 등의 정제 시설과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보호,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이나 마약 등의 운반 저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과 집회장의 영공 경호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드론을 사용한 드론대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칼카를 채용하고 있는 곳은 터키군 보안부대뿐이지만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칼카를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의 내셔널어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한 파키스탄 대표단이 칼카의 성능에 만족하고 있었다며 터키인 엔지니어의 손으로 개발한 칼카를 해외 고객에게 수출할 수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카를 발주한 러시아 기업은 자신들의 시설을 드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자국에서 같은 종류의 시스템을 조달할 수 있는 러시아 기업이 터키제 안티 드론 시스템을 일부러 조달한다는 점을 외신은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UAV 개발에서 앞선 터키의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가 다른 나라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안티 드론 시스템 칼카는 순수한 군사용 제품은 아니며 본격적인 터키군 전자방해 시스템은 방산업체 아세르산이 2009년 개발한 코랄입니다. 이 전자방해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이나 최근 종결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때 사용됐었으며 2019년 시리아 내 쿠르드족 세력에 대한 터키군의 군사작전인 평화의봄 작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후계 버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에서는 평화의 봄 작전 중에 시리아 정부군의 장갑 차량을 일방적으로 괴멸시키는데 성공한 요인으로 적이 광섬유 등 전자방해에 대해 내성을 가진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과 시리아 정부군의 통신 및 센서를 전자방해 시스템인 코랄로 마비시키는데 성공한 점, 그리고 러시아제 전자방해 시스템의 전파 특성을 연구해 바이렉탈 TB2와 앵커S 등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전자방해 대책을 실시한 점을 들어 향후 지상전에서 전차나 장갑 차량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자방해 시스템과 방공 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마도 터키는 실전에서 UAV 사용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UAV의 이점과 동시에 UAV의 취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어떤 전자방해 시스템을 개발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하나 관계자는 FA-50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은 터키의 로켓산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터키의 국방산업기술력은 터키 정부의 엄청난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터키의 터보샤프트 엔진 양산 소식은 터키의 국방산업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엔진 개발로 터키는 서방 세계로부터 무기 독립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